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필승 실전 실기 모의고사 2교시 그 두 번째 시간 문제풀이 그리고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중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4번 그림, 5번 그림 잘 살펴보시고요. 정답은요. 네,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떤 운동일까? 자, 1번 제외한 2번, 3번, 4번은요. 맞아요. 어깨 스트레칭이고요. 그리고 5번은 네, 어깨 근육 운동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봐서는 2번, 3번, 4번은 어깨 스트레칭 그리고 5번은 어깨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운동은 정답은 1번 그림이 되겠죠. 자, 10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 대상자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1. 수분 섭취량을 줄인다. 2.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3. 수시로 돈요관으로 소변을 제거해준다. 4.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자, 정답은요. 네, 10번 질문이 뭘 묻는 건지 알아야겠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속옷이 젖는 대상자, 어떤 대상자인가요? 맞아요, 요실금 대상자죠. 그 요실금 대상자의 이 요실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요실금 개선에 제일 좋은 방법,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거죠. 자, 11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은 1. 웃을 때 소변이 새어나온다. 2. 배뇨 간격이 4시간 이상이다. 3. 의도하지 않아도 소변이 흘러나온다. 4. 요일을 즉시 소변이 나온다. 5.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어진다. 자,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관찰될 수 있는 증상은 정답은요. 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죠? 맞아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전립선에서 우리가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두꺼워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을 보더라도 계속 어떻게 돼요? 소변을 보고 싶다, 소변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2번 다음 중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요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신체 통합성 유지, 수동적 관절 운동을 권장한다. 2. 초조의 관리,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3. 야간의 혼동 방지, 밤에는 창문과 커튼을 닫고 불을 꺼둔다. 4. 개인 정체성 유지, 외부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5. 진압력 유지, 방에 가족의 사진, 달력, 시계 등은 두지 않는다. 자, 선망 대상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초조의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당신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위압감이 들지 않게끔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선망 대상자의 경우 신체 통합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수동적 관절 운동이 아니라 능동적 관절 운동을 주도하게 하고 권장하죠. 야간의 혼동 방지를 위해서 밤에 창문과 커튼을 닫고 불을 꺼두나요? 아니죠. 불을 켜둬야 되겠죠. 이 선망 대상자들이 야간 혼동 방지를 위해서 왜 야간에는 어둡게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요. 밤에는 창문과 커튼은 닫아주고요. 불은 켜두시면은 이 선망 대상자가 갖는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 정체성 유지 어떻게 해요? 외부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장. 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계속 권장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선망 대상자 같은 경우는요.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여야 되고요. 가족의 구성원의 방문은 격려해 줍니다. 내가 정말 잘 아는 내 가족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 도와주시고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혹은 내가 주변에서 그냥 알고 지냈던 사람들, 일반적인 접촉하는 사람들 수는 줄여주셔야 됩니다. 진압력 유지할 때 선망 대상자들 진압력 유지 어떻게 되죠? 맞아요. 방에 가족의 사진이나 달력, 시계 등을 둡니다. 두고 확인할 수 있고 보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지 않는다는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옳은 것은 1. 파상풍 5년마다 1회, 2.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3. 폐렴구균 연마다 1회, 4. 인플루엔자 연마다 1회, 5. 폐결핵 10년마다 1회.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던 정답은 4번. 인플루엔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감 예방주사 얘기하는 거죠. 네, 인플루엔자 매년 1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왜 틀렸나 볼게요. 파상풍 5년마다 1회, 아니죠. 파상풍 딥테리아 10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자, 대상포진 10년마다 1회, 조금 선생님들께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전혀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대상포진은요. 네, 65세 이상 1회 우리 폐렴구균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렴구균도 65세 이상 1회예요. 단지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65세 이전에도 1회 정도 추가적으로 맞아준다라는 거고요. 폐렴구균과 대상포진이 맞는 횟수가 다른 거는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위험군에 따라서 맞는다.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그 전에도 한 대 맞는 거죠. 그쵸? 매년 맞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폐결핵 같은 경우는 네, 결핵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2.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씻어서 건조한다. 3.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계속 주입한다. 4. 위의간이 빠졌을 경우 즉시 밀어넣는다. 5.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자, 정답은요.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4번의 정답은 5번. 식사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라고 해서 내가 그분에게 우리가 언제 밥을 먹을 건지, 이 밥을 다 먹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의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의 시작과 끝을 꼭 알려주시고요. 자, 옳은 것은 어떤 건가요? 영양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위장보다 높이. 영양주머니는 침대 높이가 아닌 거죠. 그쵸? 위장보다 높은 높이에 올려와서 얘가 자연스럽게 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씻는다? 아니죠. 영양주머니는 영양을 취입할 때 매번 씻습니다. 그리고 건조해서 사용하는 거죠.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계속 투입하나요? 아니죠. 구토 증상 혹은 청색증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요. 즉시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비위간이 빠졌을 때 내가 바로 밀어 넣어주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관리 책임자 의료진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대상자의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이 뭘까요? 네, 안연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네, 3번 그림 많이들 보셨죠? 처음 것은 거즈로 안연고 같은 경우는요, 공기에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염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처음 것은 거즈로 닦아버리고요. 그 다음 것부터 집어넣는데 내 눈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네, 결막난 위에 튜브를 둔 다음에 네, 2cm 정도 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6번 다음 중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귀약을 투여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오한, 2. 발진, 3. 오심, 4. 통증, 5. 고혈압.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오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에다가 어떤 약을 넣을 때 그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요. 이 내일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와요?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러움증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이미 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네이라는 거는요, 귀 가장 안쪽이에요. 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귀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이 쪽은 평형,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 몸의 기울기, 평형 감각이나 그리고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기 감각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속이 니글거리거나 토를 하고 싶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이러한 증상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그런 약은 맞습니다. 투여하시는 게 아니게 되겠죠. 17번으로 넘어갈게요. 대상자가 이동변기를 사용할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는 같게 한다. 2. 대상자 상태와 상관없이 배설 후 뒤처리해준다. 3. 이동변기 내 배설물은 하루 3일 버리고 깨끗이 씻어놓는다. 4.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으로 대어준다. 5. 이동변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자, 정답은요. 이동변기에 대한 이야기로요. 요양보호사 돕기 방법 옳은 것은 1번 침대의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를 같이 해줘서 대상자가 이동변기로 이동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나머지는 왜 틀렸나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대상자 상태와 상관없으면 절대 안 되죠.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이 굉장히 깊죠. 이동변기 내에서 배설물은 하루에 3번 내가 정해진 시간에만 변기를 비워줄 거야? 아니죠. 사용하는 즉시 바로 뒤처리를 변기를 깨끗이 씻어 놓아야 되죠.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으로 되어준다? 아니죠.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그래서 건강한 쪽에서 쉽게 이동변기를 잡고 이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이동변기 밑에 방수포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립니다. 간이변기 밑에는 방수포를 깔아드리겠죠. 이동변기 밑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드린다는 거, 그 부분도 선생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다음 중 유치도뇨관 사용 대상자의 돕기에 대한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2에서 3시간마다 비운다. 2.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제거하면 요로점막에 손상을 입힌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유치도뇨관 사용 시 보행할 수 없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5. 소변이 담긴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두게 한다. 자, 정답은요. 유치도뇨관 사용에 대한 대상자를 돕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으로 뭐가 정답일까? 2번, 유치도뇨관을 강제로 제거하면 요로점막에 손상을 입힌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강제로 제거하거나 끼워 넣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2-3시간마다 비운다. 2-3시간마다 소변 양과 색을 확인하죠.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마땅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권장하셔야 될 사안이에요. 유치도뇨관 사용 시 보행할 수 없다. 보행할 수 없지 않죠. 자연스럽게 보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소변이 담긴 주머니를 방광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아니죠. 방광보다 낮은 위치, 아랫배, 밑에 소변 주머니를 둔다는 게 맞죠. 19번 다음 중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 감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2. 머리 감기 편하도록 베개를 머리 밑에 대어준다. 3. 방수포를 등 밑에 깔아준다. 4. 침대 중앙으로 머리가 오도록 목을 비스듬히 한다. 5. 두피를 손톱 끝으로 시원하게 마사지한다. 자, 정답은요. 대상자의 머리 감기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머리 감기기 전에는 물이 닿으면 우리가 대소변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공복 식후는 피해서 머리를 감게 하고요. 모든 절차는 설명해드리면 대상자 머리 감기기 할 때 최고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머리 감기 편하도록 베개를 머리 밑에 대어준다. 베개를 빼고 뭘 대어주죠? 패드를 머리 밑에 대어줍니다. 패드가 맞겠죠. 방수포를 등 밑에 깔아준다. 방수포는 어깨 밑에까지 깔아줍니다. 침대 중앙으로 머리가 오도록 하고, 침대 중앙일까요? 침대 모서리로 머리가 오도록 하고 몸을 비스듬히 하죠. 두피를 손톱 끝으로 시원하게 마사지하나요? 손톱 끝이 아니죠? 손가락 끝으로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문제풀이 한번 쭉 해봤어요. 실기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문제도 풀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기는 문제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팍팍 꽂히나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곧 실기 세 번째 시간 문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